지난해 네팔 오지에 현지 라디오 방송국인 이른바 바람을 품은 돌집을 설계해서 새로운 건축 신화를 쓴 거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 명장 김인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설계한 건축물이 100개가 넘는다고요? 네, 많이 했어요. 그렇네요. 건축가가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주변에서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 만드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우연에 가까운 선택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필연이 됐죠. 사실 건축가마다 자신만의 어떤 컨셉이 있잖아요.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 하는 자기만의 구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을 보면 뭐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식으로 형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그 잘못된 건축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건축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내용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건축이 되어야 그게 난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표현하기 좋게 하려고 건물에 이름을 붙여요. 선생님 건축 특징을 보니까 안과 밖의 경계를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지금 대담하고 있는 이 장소가 분명히 외부잖아요. 밖이에요. 밖인데 사실은 집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있지 않은 곳이 밖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 벽이 이렇게 닫힌 벽이 아니라 열고 싶을 때는 열 수 있는 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이 다 그래요. 반면에 이제 서구의 건축들은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굉장히 두꺼운 벽을 만들어서 하면 공간은 완전히 닫힌 공간이 되죠. 안과 밖을 등가로 같은 값으로 같은 가치로 전제를 하고 열린 공간을 만든다. 그것이 또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방법론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 지난해에 그 네팔 오지에 선생님이 어떤 건축에 대한 생각이 오롯이 담긴 그런 네팔 방송국이 들어섰더라고요.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설계를 하게 되신 거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니까 한 군데 모여있기보다는 뜨문뜨문 떨어져서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그 광역 방송이 필요했다고 해요. 코이카에서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설계를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재능 기부하셨다고요? 그냥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그냥 해드린 거죠, 설계를. 현지에다가 라디오 방송국을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뭘 갖고 이 건물을 지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이제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이제 자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 땅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던 방법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부는 동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돌로 지었어요. 바깥은 다 이렇게 그 돌벽으로 막고 바람을 막기는 했는데 이제 채광이나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집 안을 이렇게 가운데를 비웠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라는 게 이제 그게 되어서 결국 나도 바람을 주제로 하고 돌을 재료로 하는 걸로 해서 집을 짓다. 그럼 여기서 바람을 품은 돌집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바람과 돌이 어떻게 만나게 할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은 돌을 써서 바람을 막는 거였는데 나는 그 바람을 품자. 그러면서 떠올랐던 연상이 뭐냐면 우리 제주도의 돌담들이에요. 그 돌담을 이렇게 성글게 쌓아서 바람의 속도를 죽이죠. 그러니까 세게 부는 바람에 맞서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공간을 가두어 놓고 닫힌 공간을 만들고 굉장히 깜깜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나는 그걸 이렇게 바람을 품도록 공간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 바람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바람을 품은 돌집이 된 거죠. 설계한 모든 건축물에 애정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었던 건축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꼽는다면 김옥길 기념관, 그다음에 지금 논현동에 있는 어반하이브, 그다음에 저기 춘천에 호숫가에 지은 호수로 가는 집, 그 정도가 후회하지 않고 만족했었던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건축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착한 건축을 만드는 착한 건축가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을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과시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쓸데없는 과장을 하는 그런 건축들을 많이 봐요. 나는 그런 모양 내는 건축이 아닌 그야말로 이렇게 공간의 이야기가 담기는 그냥 얌전한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 자, 앞으로도 착한 건축가가 남길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